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순서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자, 사전 접수된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님께 또 심층 분석 받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뭔가요? 자, 오늘의 종목은 천보입니다. 첨보, 네. 이름만 들어도 지금 한숨 나오시는 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첨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첨보 역시 오늘 여러 가지 또 이슈 있으면서 급락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자, 첨보를 우리 4542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은 28만 5,500원이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오늘 가격이 14% 급락을 하면서 19만 5천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지금 사자마자 하락이 시작이 된 것 같고요. 30만 원 가까이 올랐던 주가가 불과 2주 만에 지금 30%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나면서 영업이익이 90% 넘게 감소했다. 이러한 어닝 쇼크와 함께 주가 급락이 나왔고 시청자님께서는 현재 31%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4월 10일 날 매수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날이 꼭지였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이제 방송에서 좋다고 해서 샀다고 하십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2일 전부터 뭐 탈출을 좀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또 손절을 못했다고 하시고요. 근데 무엇보다 신용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큰일 났네. 네.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고점에서 산 데다가 신용 매수를 하신 상황이어서 근데 또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네. 오늘 실적에 대한 또 악재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너무나도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걱정이 된다기보다 너무 불안하고 좀 무서우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빠르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첨보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님들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신지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준 전문가님, 우리 첨보에 대해서는 어떤 키워드를 살펴볼까요? 뭐 역시나 첨보로 대표되는 내용의 2차전지 소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2차전지 소재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자, 그럼 금산 전문가님의 첨보에 대한 키워드 한 줄 어떻게 뽑을까요?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했죠. 네. 그래서 실적 쇼크. 실적 쇼크입니다. 자, 2차 전지 소재와 실적 쇼크에 대한 내용 나눠볼 거고요. 먼저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입니다. 어떤 키워드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역시나 이제 첨보로 대변되면 뭐 2차전지 소재, 첨가제 업체, 특히나 뭐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역시나 이제 가장 주가 하락폭의 큰 이유는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 대다수의 이제 그 섹터들로 봤을 때 자동차 이후에 자동차를 제외하고 나면 2차전지 부분이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평들이 좀 많았는데 너무나도 실적 쇼크가 나왔던 것 같고요. 특히나 키워드에 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2차전지 부분이 차지하는 첨보에서 그 매출액 비중을 보게 되면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매출액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좋을 거라는 가이던스를 기대치를 하회하고 실적 쇼크가 나왔던 부분은 상당히 좋지 않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리튬 가격으로 좀 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도 첨보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시청자님이 접수 사연인데 그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마다 좀 뷰가 달릴 수 있겠는데 제가 가장 걱정되는 뷰는 이 시청자님이 지금 신용으로 사셨다는 거죠. 그렇죠. 신용 비중도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용을 썼을 때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좀 감내가 일단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소재라는 키워드로 1분기 실적 쇼크가 현재는 지금 첨보의 미래에 조금 더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당장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자, 그럼 금산 전문가님의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저 오늘 그 첨보의 그 주가 흐름을 보고 놀랐는데 오늘 보니까 뭐 14% 정도의 급락이 나왔죠. 제가 이 실적을 한번 잘 보니까요. 지난해 그 1분기에 매출액이 943억인데 올해 1분기가 지금 470억이니까 50% 감소를 했고 네.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가 180억인데 이번에 실적 발표한 게 16억이거든요. 90%가 감소를 했죠. 제가 이 실적이 왜 감소했는가를 한번 제가 한번 심도 있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그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 가격이 좀 다운됐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첨보의 지금 국내 매출액, 우리가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또는 삼성 SDI, SK온의 매출이 한 60%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 중국하고 중국의 CATL, 그 다음은 일본의 파나소닉 쪽이 한 40% 가까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중국하고 파나소닉 쪽에 바이어들이 매출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잖아요. 재고를 많이 쌓아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첨보의 출하량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 첨보의 지금 매출액의 70%가 2차 전지 소재고요. 그 다음 30% 정도가 전자 소재인데, 이 전자 소재 쪽이 LCD 쪽이거든요. 그래서 LCD 업황이 지속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실적이 많이 다운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또 잘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깊이 들여다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계속해서 실적을 끌어내리는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으면서 실적 쇼크로 인해서 오늘 주가도 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짚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인 질문들이 또 생깁니다. 오늘 이 첨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2차 전지 또 첨보에 대해서 더 주가에 대한 쇼크를 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금감원장의 발언도 여기에 좀 불을 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신용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를 내놓으면서 그동안 또 가강하게 뛰어 올랐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지금 테마주로 인해서 조금 하락하는 폭이 좀 커졌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을 좀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제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발언 한 가지 있었죠. 제가 한번 그대로 보면, 네. 2차 전지 그 가열 양상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제 불공정 거래 엄단 지시를 했죠. 아마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이제 투자 심리가 오늘 상향이 많이 안 좋았다는 거죠. 오늘 물론 첨부 같은 경우에도 뭐 14% 정도 하락이 나왔지만 에코프로 BM도 6% 정도 하락이 나왔고, LNF 한 5% 정도, 삼성 SDI 2%, LG 에너지 솔루션도 2%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정부에서 이 정도를 본다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도 좀 가열이 좀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은 당분간 해소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럼 당분간은 2차 전지는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제가 그 피터 린치의 말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지금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그 다음 내년에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앞으로 2, 3년 정도 수익을 창출한다면은 주가 상승기를 막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2차 전지는 성장주입니다.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악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먼 미래를 가지고 이런 종목 보셔야 된다는 걸,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시장이 너무 과열이 되어 있고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해 들어서 시장을 강하게 끌고 올라온 만큼 또 특별한 호재 없이 올라온 종목들도 많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또 시장에서 주의 의견을 준 만큼 단기적으로는 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좀 계속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민중 의원님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첨보가 미국의 LFP 배터리에 채택이 되면서 뭐 국내 수혜주로 뭐 첨보가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LFP 테마로 좀 엮일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전해질 안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해액이라고 하죠. 전해질염, 유기용맥, 첨가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첨부를 보시게 되면 첨가제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첨가제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해질염 같은 경우는 립F6가 있고, 첨부 같은 경우는 립FCI라고 해서 네. 공장을 이제 완공시켰거든요. 상용화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전해질염 말고 첨가제 부분이 그 저가형 배터리라고 하죠, LFP에. 아무래도 당연히 출력이 좀 좋지 않겠죠. 네. 저가형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첨가제를 좀 넣으면 보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첨보의 장기적인 매출이 그 LFP 테마로 좀 엮이면서 우상향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17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오른 겁니다. 지금 시장의 경기 침체고 주가들이 뭔가 오를 만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특히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예. 특히 2차 전지는 이 부분이 좀 과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경고 시그널을 계속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지금 옷깃만 스쳐도 2차 전지가 묻으면 가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리포트 하나로 촉발된 것 같은데 하나증권에서 이 리포트를 냈지 않습니까? 여기에마다 전문가님들 뭐 애널리스트 의견이 다 분분할 수 있고 저는 다 리스펙트합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잘 쓴 리포트라고 생각을 해요. 2차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거든요. 2차 전지에 대한 프리미엄을 도대체 어디까지 갖다 써야 되느냐. 매출액에 나오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앞으로 발생될 거라는 부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첨보도. LFP에 대한 첨가제 아직 발생 안 됐습니다. 네. 향후 미래에 대한 기대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온 거는 팩트적인 부분이죠. 실적이 좋지 않았고 본업에 대한 2차 전지 소재 부분도 좋지 않았고 예. 전방 산업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전자 소재 쪽도 좋지 않죠. 네, 지금 앞으로 그러면 좋아질 공산이 있을 거라는 이런 기대감은 예. 장기적으로 저도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향후에 전방 산업이 지금 개선된다고 쳤을 때 첨보가 그러한 프리미엄을 안 받았느냐 이거에 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주가 상승폭이 너무 컸습니다. 작년에 9월이면 시장이 정말 좋지 않을 때거든요. 예. 근데 그 저점부터 30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올랐으니까 약 80% 정도 상승을 했죠. 네,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이 어닝 솔코가 과연 주가 바닥을 찍을 수 있느냐가 이 부분으로 기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쵸. 네, 지금. 근데 이제 이 주가 바닥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신용 매도 클라이막스가 조금 나왔다고 보는 쪽인데 FOMC 전까지는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동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사전 접수가 되셨으니까 이분한테 포커싱을 하는 게 맞거든요. 네네. 이분은 지금 신용을 쓰셨잖아요. 과연 내일과 주말까지 또 월요일, 화요일까지 주가가 조금 과대 낙폭으로 더 흘렀을 때 견딜 수 있을까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런가요? 자, 그렇다면 또 빠르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부담을 좀 덜어내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나만 2차 전지 안 가지고 있나라는 생각에 또 뒤늦게 무리해서 들어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시청자님 역시 그런 생각에 방송을 보고 또 급하게 신용까지 쓰시면서 지금 매수를 하신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가격적인 투자 전략을 좀 체크해 볼게요. 그럼 김민준 전문가님, 이분께서는 첨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다들 아마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분들이 아마 진단해도 똑같을 겁니다. 지금 9월 달에 찍었던 저점 17만 3천 원을 기준치로 볼 것 같아요. 오늘 네. 살펴보니까 우리가 밸류 부분은 둘째 쳐야 될 것 같아요.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니까 네. 프리미엄 영역은. 그거는 이제 둘에서 저는 좀 논외로 했습니다. 프리미엄이 비싸다. 뭐 많이 받고 있다. 적게 받고 있다. 단지 수급도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개인들만 좀 즐비한 수급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적 부분이 단기간에 2분기에 개선될 여지가 있느냐? 이것도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비투인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다른 주식들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반대 매매가 나가실 수 있거든요. 큰 출혈을 좀 감소하면서까지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보유할 수 있을 것이 너무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정 부분 그 17만 3천 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하다못해 비중 축소라도.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도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 사전 접수가 됐던 것 같은데 익절가를 잡아드렸잖아요. 네네네. 이탈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니 그런 부분의 차원인 것 같아요. 지금은 비중을 안 줄이시면 나중에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의 계좌를 안 열어봤으니까 이 신용으로 30%로 어느 만큼 끌고 갈 수 있을고 그 해당 증권사에서 또 연장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다른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결되는 건 지금 진입 가격이 28만 5천 원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 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지금 시간 투자 대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그 반등 목표치를 쳤을 때는 낮은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다른 섹터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맞죠. 그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시장의 그 예견대로 어느 정도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을 때 반도체나 자동차가 차고 올라오는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 안 좋았는데 자동차들 차고 올라오고. 그쵸. 그래서 저는 반등 목표가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반등 목표가 21만 원에는 탈출을 하고요. 차라리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나 반도체 쪽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매도와 함께 가격 전략 전해드렸고요. 금산 전문가님의 전략은 어떨까요?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28만 5,500원이고 오늘 네. 지금 종가가 19만 5천 원이니까 30% 정도 좀 손실을 보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이분께서 만약에 요 신용만 아니면 네. 저는 충분히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다고 좀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이제 지금 신용을 좀 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0%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대 매매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저는 얼마를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리냐면 목표가를 24만 4천 원 정도. 그러니까 이 종목이 무너진 지점이 본격적으로 무너진 지점이 여기서 무너지잖아요. 그죠? 지난 금요일 가격대가 24만 4천 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2차적으로는 26만 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한번 좀 시간을 갖고 한번 기다려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 라인은 전 저점을 깨버리면 안 되겠죠? 지금 지난 2022년 9월 30일 날 저점이 17만 3천 원이니까 17만 3천 원 정도 손절 라인. 이 손절은 깨지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7만 3천 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제가 2차 전지만 아니면은 저도 바로 매도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실적은 뭐 그렇게 썩 좋지 못하나 앞으로 기대감은 있는 종목이니까 최소한 손실을 많이 줄이고 저는 매도하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지금 조금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들을 체크를 해드렸거든요. 첨보에 대한 두 분의 투자 전략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2차전지 소재라는 키워드로 첨보를 체크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2차전지 소재 쪽으로 리튬 가격의 하락과 함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1만 원 그리고 손절가 17만 3천 원 전시해 드렸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또 신용을 쓰신 만큼 이 신용에 대한 리스크를 버텨낼 수 있는 차원에서 지금 조금 비중을 덜어내고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또 금산 전문가님께서도 역시나 실적 쇼크에 대한 부분들을 포인트를 짚어드렸고요. 그래도 2차 전지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아주셨어요. 1차적으로는 24만 4천 원, 2차 26만 원 목표가고요. 손절가 17만 3천 원 깨지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져나오는 전략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